공황장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시골로 내려오게 됐어요. 숨 쉬는 방법을 제가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자.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꼭 바꿔보시라는 권하고 싶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100마리를 키우면 200마리 정도는 출하를 할 수 있겠죠. 한 마리당 100만 원이면 200마리면 2억이니까 대기업 연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친구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염소들 지금 밥때가 돼서 네. 밥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전남 강진 도함에서요 염소 농장 하고 있고 박영철입니다. 이 축사에 염소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처음 입식으로 20마리 정도 접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광주에서 애들 가르치는 입시학원을 아주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 27, 8년? 강진으로 귀농은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2년 좀 더 됐어요. 뭘 할까 생각을 하시다가 흑염소를 기르게 되신 거예요? 흑염소를 어려서부터 한번 길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좀 더 현실화됐고요. 축사가 몇 평 정도입니까? 200평. 염소는 2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 익식을 했고요. 아직 제가 경험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질병이라든가 좀 더 공부도 하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200평 공간에는 흑염소가 몇 마리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 그 흑염소 농장주들 얘기로는 200마리 정도는 한 평에 한 마리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쪽 공간에 최대 100마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수준까지는 얼마 만에 늘릴 수 있을까요? 보통 2년 정도. 이 축사는 언제 지은 거예요? 작년에 건축을 시작해서요. 6월에 완공했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나요? 1억 3,900 땅값 제외하고. 강진군에 좀 지원 사업이 좀 있었습니까? 예, 지원 사업 융자죠. 아주 저렴하게. 원래 이율은 1.5인데 강진군에서 또 0.8% 정도 지원을 해서 아마 0.78%의 이율로 융자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몇 년 동안 갚을 수 있어요? 5년이고 15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조건이 좋네요. 예, 굉장히 좋은 편이죠. 축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흑염소 한 마리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입식하려면 흑염소 한 마리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최근까지는 보통 새끼 밴 어미 염소인 경우는 1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7, 8개월 또는 더 아래인 젖대기 염소도 한 65, 70만 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공무원은 얼마 전에 그 부르는 게 값이어가지고요. 250, 뭐 300, 뭐 이랬는데 거의 소가지 가격이네요. 예, 거의 송아지 가격입니다. 지금은 그보다도 한 150 정도 좀 떨어져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마리 정도를 키워내면 1년에 몇 마리 정도는 출하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100마리를 키우면 200마리 정도는 출하를 할 수 있겠죠. 한 마리당 100만 원이면 200마리면 2억이니까 대기업 연봉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가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료비겠죠. 많은 이제 비용이 드셨는데 그 회수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는 7, 8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사니까 생활비도 안 들고요. 5년, 7년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흑염소 키우면서 가장 힘든 부분, 어려운 점이 뭘까요? 애들이 말을 하면 어디가 아프다든가 운동하고 싶다든가 이런 걸 말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늘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있는지 밥도 주고요. 건강은 어떤지 상태도 점검도 하고 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서 반드시 물 청소를 하고 혹시 남는 먹이가 있거든 깨끗이 치워주고 건강도 좀 살펴보고 달라진 게 있는지도 보고 그렇습니다. 흑염소가 생각보다 폐사율 높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폐사 원인이 뭡니까? 설사이거나 요즘에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간도 충분하고 뛰어놀 공간도 있고 그렇다면은 폐사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기르고 환경에 의해서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관리를 잘하면 폐사율은 현격하게 저는 낮아지거나 없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료가 건강한지, 사료가 곰팡이가 슬진 않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고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낌새가 있다면 주사제를 처방한다든가 아니면 격리해서 지켜본다든가. 흑염소는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흑염소를 한 마리 사주셨어요.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한 마리를 키워서 어미는 선생님을 달라고 하셨고 새끼는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어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어미는 선생님을 드리고 제가 새끼를 차근차근 키우게 되고 그 새끼가 대여섯 마리, 7, 8마리까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풀 베어
데려다주고 그렇게 길렀고요. 그 선생님이 항상 저보면 네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고맙다 항상 그러셔가지고 네. 그때의 기억이 흑염소에 대한 생각을 늘 갖게 했습니다. 대표님은 200여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사에다가 100마리까지만 목표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건강한 염소를 기르기 위한 넓은 공간이 저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울타리를 쳐서 얘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운동장을 600평 정도 조성할 생각입니다. 방목이나 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게 어미 염소가 출산을 할 수 있고요. 기름도 많이 끼지 않고 좋은 양질의 염소를 기를 수 있는 거고요. 판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강진에 염소 경매장도 있고 염소 도축장도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키워서 저는 작게 소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기농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아직 이제 흑염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작은 불안감 또 투자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어렸을 때 뭐 길러봤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많은 무리를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 그게 가장 많았고요. 나머지는 뭐 지자체나 군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이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내려오셨을 때 주거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주거는 빈 집을 사서요. 군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빈 집을 구매하고 그 빈 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거를 매입한 금액은 텃밭까지 포함해서 300평이 좀 넘거든요. 300평하고 이렇게 건물하고 해서 3,500 줬습니다. 완전히 전통 한옥이었는데요. 마루를 아예 떼어내고 집을 40cm 정도 낮췄어요.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요. 한옥의 틀을. 석가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그대로 놔두고 안에만 지대를 좀 낮추고요. 요게 이제 샤시도 몇 평 정도입니까? 대략 한 30평? 제일 많이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에 이제 기둥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둥을 없앴어요. 그리고 거실을 좀 더 넓히고 편백나무로 다 했고요. 이게 이제 주방이고요. 큰 틀은 옛날에 쓰던 그대로에다가 도배하고 화장실도 공사를 해서 다 흙을 드러내고 좀 낮췄습니다.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3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시골 한옥에서 살고 싶었는데 한옥집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 한옥보다 좋고요.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시야가 좁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고개 들면 바다가 보이고 문만 열면 텃밭이 있고 그 텃밭에서 나오는 좋은 과일을 바로바로 따먹을 수가 있고 아침에는 햇볕이 쫙 들어와서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을 다 지원받습니까? 50% 지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6천만 원 공사를 하면 3천만 원까지 무상 지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대들보 보강 공사하고요. 땅을 한 40cm 낮추는 작업에 시일도 오래 걸렸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추가됐어요. 광주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규모가 좀 큰 학원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큰 학원이었어요. 3개층을 썼고요. 기사분까지 포함해서 30여 명. 입시학원을 그만두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공황장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시골로 내려오게 됐어요. 공황장애가 왜 오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 관리라는 게 30명이면 고민이 2가지씩만 하더라도 60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는 속썩인 선생님이든 사무 직원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 119에 한 4번 실려갔어요. 대표님 어떤 증상을 겪으셨어요? 첫째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 쉬는 방법을 제가 까먹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곧 죽겠구나. 빙빙 돌고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아예 불가능하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잖아요. MRI니 뇌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굉장히 기피하게 되고요.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기농을 하자. 제 아내가 너무 현명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기농을 하시고 나서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차츰 조금씩은 희미해지거나 줄어들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다 나으셨어요? 지금 다 나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마 다들 못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꼭 바꿔보시라는 권하고 싶어요. 목표나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만족감을 저는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하고요. 돈을 쫓지 않고 하면 할수록 쉬운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거. 욕심이 과하지 않거나 돈 벌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